부단익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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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 담당 부서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그 지은 것 자체가 이미 나라 국민 포함해서 모두한테 피해를 준 상황이고 재산몰수부터 시작해서 진짜 징역살이는 해야 된다고. 아무리 한다고도 우선뿐이야. 우선 당장 지금 그냥 고쳐주고 조금 잠잠하지만은 하늘 가면 또 마찬가지야. 공무원은 다 해야지. 공무원은 다 해야 하고 교사도 해야지. 거기 이제 놔두면은 또 거기서 뻗어나. 저희도 이제 대학생이지만 나중에 커서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돈 벌어서 이제 내 집도 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날로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같은 길을 가는데 혼자 지름길 타서 간다 해야 되나.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슈K 시간입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주목받는 법안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인데요. 지난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이 법안도 함께 발의됐지만 통과는 안 됐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에는 제정될지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 변호사님, 예. 이번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법 필요성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도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같은 법이 있는데 LH 사태 같은 문제를 막으려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꼭 필요한가요? 이제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충돌이 되는 상황에서는 뭐 회피해야 된다 이런 의무 조항이 있는데 거기는 좀 선언적 규정으로 어떠한 처벌이나 거기에 대해서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을 하는 거는 이제 알게 된 비밀을 그냥 이용만, 이득과 관련 없이 이용만 한 경우에도 지금 규제가 가능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해충돌 방지법의 어떠한 가장 큰 의의는 사실은 사후적 제재나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이에요. 그래서 아마 박덕흠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가 최근에 불거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일 거예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었다면 본인이 하고 있던 건설에서나 본인이 어떠한 관련된 땅을 사거나 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고 관련 상임위를 벗어나야 돼요. 네. 회피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그런 이제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었다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고 LH도 사실 비슷하죠. 보상 업무를 하는 보상과 직원이 거기에 땅을 샀다는 것 자체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국장님, 참여연대나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자고 목소리를 내왔었잖아요. 네네.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면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부딪혀서 결국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때 이해충돌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자체로는 부정부패가 아니지만 결국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해충돌을 사전에 네. 예방하고 네.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제 법률 제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아까 이제 그 예를 든 LH 사태도 직원이 내부 그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고 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역시도 국회 국토위 활동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그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 원 이상의 공사수수를 했거든요. 네. 이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는 가족을 포함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신고하고 이것을 의무화하고요. 고위공직자는 특히 네. 이것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직무상 얻은 그 미공개 정보로 인해서 기밀을 포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과 함께 예. 이익 환수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대상에 있어서도 공직자와 본인 및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 정보를 건네받아서 사적 이득을 취한 네. 제3자 역시 그 처벌과 환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최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아까 언급도 했지만 2013년 국회에 발의됐다가 이제 계속 무산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관련 개정안이 꾸준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정부도 지난 해에 정부안도 내놨고요. 그동안 나온 개정안이나 정부안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먼저 좀 역사를 설명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알고 있죠. 김영란법이 원래 원안이 제기가 됐을 때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벤치 여검사 사건이라고 여검사가 벤치 남자친구인 변호사로부터 벤치도 받고 뭐 고가 백도 받았는데 뇌물죄로 어떠한 판단을 받을 때는 이제 대가성이 없다고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제 원성이 자자했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 김영란법에 담은 건 3가지 내용이에요. 네. 이제 대가 없는 부정 청탁 그러니까 청탁을 하면서 대가가 없어도 처벌을 하겠다. 네. 그리고 청탁이 없는 돈 그러니까 금품을 청탁이 없어도 돈만 받아도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이건 사실은 되게 예방적인 효과가 큰 거거든요. 이해충돌 방지 이 3가지 내용이 됐다가 이제 국회에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냐면은 이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고 자의적이고 너무 범위가 넓다. 그러면 뭐 공무원들 중에 뭐 제대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다 회피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위헌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뺀 거죠. 이해충돌 부분을 빼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제정이 된 거고 이게 이제 2015년 19대 국회 때 일이고 2016년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아마 안철수 의원이 다 자기의 이제 첫 번째 법안이다 하면서 그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삽입을 하고 정부에서도 2019년인가 20년에 이제 그때는 기존의 김영란법을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제정안으로 네. 제정안을 냈어요. 그게 한 5-6개 안이 이제 이해충돌 방지가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이 내용이 들어간 법안이 나왔고 이제 20대 국회는 이제 그 제정이 안 되고 끝났고 이제 21대 국회에도 지금 5-6개의 법안이 나왔고 정부안도
이제 기존에 있던 정부안을 좀 개정해서 다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것도 논란인데 일단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는 공직자 자신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소까지 포함돼 있어요. 이 대상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법안에 정확하게 기재가 된 거는 공직자 자신과 가족이에요. 네. 이제 민법상 가족인 건데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땐 제 부모님, 제 형제자매, 제 아들, 딸, 제 며느리 사이, 제 처의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네. 그리고 처의 형제들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사실은 그 이상 넓힌다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인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저와 이 가족들의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 그 자문을 하고 있는 법인 회사, 뭐 거기에 취업을 한 법인 회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범위는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 충분하다. 네. 예, 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범위에 대해서? 일단 그 모든 공직자가 그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예. 적어도 이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좀비소까지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모든 공직자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국가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 전체 공무원, 그다음 판사 검사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LH 같은 LH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임직원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 국공립 학교 네. 외 교원 및 종사자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방외 의원들, 국회의원들은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그 임직원들은 자체의 감사원 또는 이제 감사관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네. 조사 주체가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그 조사 주체가 없습니다. 최근에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지자체가 그 권한이 없는 바람에 지방의회에 대해서 조사 계획을 아예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내부 정보에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조사 기구 설치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공직자 그러니까 현재 금융업법에는 공직자 등으로만 규정이 되어 네네. 있는데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그 적용 대상을 더 넓혀야 된다. 국장님 네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최 변호사님 그러면 법 제정이 번번이 그동안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게 이제 회피제도 때문이라는 뭐 의견이 있어요. 회피제도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방이거든요. 이제 이해 충돌 관련이 있으면 너는 그 공직을 맡지 마라. 이게 회피 제도인 건데 이제 직무 관련자가 그러니까 내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자 아까 가족의 뭐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 있을 때 내가 제 관련이 있고 사적 이해관계인이 제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제 알고 있는 법인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업무에서 본인이 이제 못 맡게 되는 네. 업무에서 제외가 되는 게 회피 제도이고 이해충돌 방지의 가장 좀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